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메타 마지막 편,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애거로 수익 보전,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로 상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에 메타 플랫폼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한 이유는 3년 초과였던 페이스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였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평판이 하락하기도 했고 아재 SNS라는 놀림을 받는 상황에서 뭔가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상표 변경이었는데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직도 드문데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좀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적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월 뜻하는 메타와 우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거죠. 초월적 우주? 이게 뭔 말입니까? 좀 모호하죠. 또 다른 의미는 가상세계라는 뜻이 있는데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가상세계라, 이런 뜻인데, 이게 좀 직관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모호한 면이 있죠. 그래서 3차원 가상세계,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 이걸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메타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조금 다른데요, 가상공간의 집합체, 점, 선, 면에 이은 새로운 디지털 연결점인 가상공간이 무수히 많은 집합체를 이룬 곳, 이게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30억 명이 쓰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메타버스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게 좀 문제인 거죠. 메타버스 하면은 뭔가 직관적으로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딱 떠오르지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상현실 세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의 요건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활성화 요건 첫 번째는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스마트폰처럼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VR 헤드셋이고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함으로써 이걸 해결하는데요, 대중화가 되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퀘스트 2는 최고 사양이 6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VR 헤드셋이 몇 대나 팔렸나? 누적으로 약 3천만 대가 팔렸죠. 스마트폰이 1년에 12억 대 팔리는데 누적 3천만 대면 너무 적죠. 그래서 아직 대중화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활성화 요건인 콘텐츠가 필요한데, VR 게임 출시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게임 콘텐츠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면 여전히 너무 적기 때문에 VR 게임사 회사 입장에서는 큰 자금을 투입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여전히 콘텐츠가 부족하다. 세 번째는 빠른 인터넷 속도가 요구가 됩니다. 가상현실 구현하려면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고화질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야 되고 컴퓨터가 좋아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5G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걸 주창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슈팅 게임 할 때 예시를 들면요, 내가 총 한번 쏠 때 상대편이 이미 총을 난사하고 있다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빨라야 산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호라이즌 월드라는 야심작이 있었죠. 메타의 야심작인데 이 끔찍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게임 시장 규모는 막대하지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게임만으로 모든 사람을 가상현실로 참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가상현실 세계로 오게 하려면 게임에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상공간 집합체, 이게 필요한 거죠. 가상공간 집합체는 이제 호라이즌 월드가 되는데요, 여기서 친구를 만나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쇼핑하는 걸 가상공간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상공간 집합체인데, 메타버스는 결국 호라이즌 월드인 거죠. 그래서 2차원적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3차원적인 가상공간인 호라이즌 월드로 몰려오게 하는 것, 이게 메타가 구상했던 계획인데, 그래서 저크버거는 메타버스 투자를 선언할 때 향후 10년간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티랩스에 매년 12조 원씩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 결과물인 호라이즌 월드가 2022년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죠.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그래픽 디자인이 너무 허접하고 조잡하고 유치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 당시보단 개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딱 호라이즌 월드가 발표가 됐을 때 거의 충격과 공포였죠. 저커버거의 아바타가 딱 나왔는데 반응이 이거죠. 아니 이게 12조 원이야? 이런 느낌? 다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픽 왜 이래? 투자자들이야말로 정말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호라이즌 월드의 목표 사용자 수가 2022년 말 기준 50만 명이었는데 실제 사용자 수는 20만 명 수준으로 폭망했죠. 메타 직원들조차도 접속을 꺼려했죠. 약간 창피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사용자 수가 무려 30억 명인데 목표 사용자 수 20만 명, 목표 사용자 50만 명도 채우지 못하고 이 회원들이 다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스타그램 할게요. 그래서 2차원 인스타그램이 더 좋다는 사용자들 때문에
그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를 이 당시에 그냥 다 접어버린 거죠. 굉장히 어떤 그 이미지가 안 좋았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가 폭망을 하면서 폭풍 해고를 동반하게 되죠. 여러 악재로 2022년에만 메타 주가가 무려 64%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메타 인력 운용이 사실 너무 방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2020년에 58,000명이었던 메타 인력이 2022년은 87,000명으로 무려 19,000명 급증하게 됩니다. 2년간. 인력을 엄청나게 늘리죠. 그래서 메타의 22년 중위 연령이 그 중위 연봉이 3억 6천만 명이라 이게 애플이나 구글보다도 월등히 높았는데 사실 연봉 3억 6천만 원이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폭풍 해고를 단행을 합니다. 트위터 직원이 8,000명이었는데 2,000명만 남기고 75% 전격 해고를 하죠. 저커버거는 머스크의 폭풍 해고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되네? 인력을 효율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주가 폭락에 분노한 헤지펀드가 공개 서한을 메타에 보내게 됩니다. 알티미터 캐피탈 CEO 브래드 거스트너는 실체도 불분명한 메타버스 좀 적당히 해라. 인력 20% 줄이고 메타버스 투자를 받으러 줄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12조 원의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면 10년이면 120조 원인데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라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죠. 레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저커버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레터가 오자마자 기다린 듯이 폭풍 해고를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 11월에 1만 1,000명을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 23년 3월에 추가로 10,000명을 더 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해고 비율이 무려 전체 직원의 24%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해고를 상상도 하지 못하죠. 메타는 흑자가 줄었을 뿐 여전히 35조 원의 흑자 기업입니다. 한국은 2년 연속 적자라 해고가 가능한데요. 미국은 해고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폭풍 해고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해고로 인해 인건비 절감 효과는 엄청난 거죠. 중위 연봉이 무려 3억 6천만 원이니까 여기 2만 1,000명을 대입을 해보면요. 연간 절감 금액이 무려 7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해고할 만한 거죠. 메타 입장에서는. 저커버거가 이 해고를 단행한 뒤로 주가는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만 무려 139%가 대폭등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메타버스 적자 대행진은 사실 직원 잘못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모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약간 시기상조, 너무 빠르게 막대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책임을 직원들이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제 메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메타의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은 뭐 고르게 미국 43%, 유럽 23%, 아시아 태평양 24% 등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요. 메타 매출액을 보면은 2022년에 140조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2021년에 141조 원이었으니까 매출이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악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빠지게 됐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022년에 직전 연도 대비 38% 급감한 35조 원으로 줄어들죠. 56조 원이 35조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리얼리티랩, 메타캐스트와 호라이즌 월드의 끔찍한 적자, 3년 누적으로 마이너스 36조 원이 넘고요. 2023년에도 적자 폭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무려 4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요, 메타 영업이익이 2023년 들어서 상당히 호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2022년 3분기 영업이익이 최악으로 6조 8천억 원이었는데 2023년 2분기 영업이익 급증하면서 11조 3천억까지 회복이 됩니다. 골칫덩어리 리얼리티랩 적자는 지속됐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영업이익은 회복이 되면서 메타 주가도 급등하게 됩니다. 메타 주가 5년 7개월 보면요, 굉장히 좀 이게 흥미로운데 133달러였던 주가가 384달러까지 폭등했다가 384달러였던 주가가 다시 88달러까지 거의 뭐 마이너스 77%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주가가 다시 최근 올해 들어서 무려 300달러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죠. 그래서 메타 주식 투자자는요, 심각한 주가 변동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해서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변동을 한다고 하면 1억 원만 투자를 해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래도 메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메타의 잠재력이죠. 메타의 수익화 모델은 모두 완성이 된 걸까요? SNS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메신저 앱으로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가지고 있고, 쇼폼 동영상으로 릴스를 가지고 있어서 총 37억 명의 중복 사용자 제거하고도 무려 37억 명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메타의 수익화 모델이 완성이 된 걸까? 메타의 잠재력은 여전히 강력하죠.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레드가 미래의 트위터를 잡는다면, AR 글래스 개발에 성공해서 애플을 이긴다면, 전 세계인이 지금은 폭망했지만 언젠가 호라이즌 월드를 이용한다면, 그리고 메신저 앱인 왓츠앱이 언젠가 20억 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아직까지 메타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만약 메타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37억 명의 사용자를 돈을 더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메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의 메타가 돈을 더 벌 거라고 믿는다면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메타의 잠재력이 다 발현된 게 아니다. 널뛰는 변동 속으로 투자자를 괴롭게 하고 있는 메타 주식이라도 불구하고 이런 잠재력이 앞으로 더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메타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메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메타는 아직도 보여줄 게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